이순철 위원의 태토력.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 투구를 할 줄 알았던 투수니까 딱 감을 잡으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상승세는 탈 것이다. 저는 이리 선수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운드에 올라가면 공격적이지 못해요. 이거는 키움 히어로즈가 아니고 안호진 히어로즈예요. 너무 냉정해서 지금 약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 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오프 더 TV 채널이 첫 영상을 올린 게 2024년 2월이었습니다. 약 2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실버 버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10만 구독자의 가장 지대한 공을 세우신 이순철 해설위원이 직접 제 공이에요. 오프 더 야구를 보신 분들의 공이죠. 저희가 이제 그 TV 중계로는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을 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뭐 야구 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 나오려고 그래 이게. 좀 나와줘봐. 빨리 보게. 생각보다 여기를 뜯어야 되네요. 네. 아니에요. 여기 뜨는 거 맞는데. 네. 이순철 위원의 태토력. 네. 열렸습니다. 자, 저도 실버 버튼 이렇게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 봐요. 오, 오. 이렇게 생겼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세워놓으면 딱 좋을 텐데. 네, 뭐 좀 세워놓을까요? 네. 주간 배우 없죠? 네. 주간 배우 없기 때문에. 자,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오프 더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 후 리뷰 라이브 방송 올해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배구 시즌에 또 배구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 SBS 스포츠의 중계 제작진이 불철주야 더 양질의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오프 더 야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도 이 10만 구독자까지 오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프 더 야구가 사실 이 채널의 가장 핵심 컨텐츠고 또 이순철 위원이 저희 이 채널의 개설 그 취지와 가장 걸맞게 이제 중계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실컷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컷 못해요. 실컷 하시지 않습니까? 실컷 못해요. 매주 뭐 거의 1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시는데 10개 구단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가게 하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작가분부터 시작해서 PD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회의하면서 맨날 그 이야기 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더 다각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저희도 더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주 야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순위표의 변동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순위 삼성이 지금 단독 1위로 올라와 있고요. 승차 없이 KT가 2위입니다. 그리고 LG가 반게임 차 3위, 그리고 SSG, 기아, 한화, NC, 두산, 롯데, 키움 순위입니다. 지난주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삼성의 연승, 그리고 또 기아도 연승을 달리면서 순위를 많이 지금 순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삼성 라이온즈가 뭐 연승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예. 삼성이 지금 부상 선수, 구자욱 선수도 부상으로 나가 있고 선발 투수들도 싹히 믿음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후라도 선수를 빼놓고는 원태인 선수도 어디도 투구했습니다만 좀 불안한 모습이고 오로클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로클린 선수는 그제 경기에서는 좀 괜찮았었는데 헤드샷이 나와가지고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네. 오로클린 선수는 퇴장 당하기 전까지만 투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던져주면 6주가 지나도 계속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우선은 스타트 피처들은 결국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퀄리티 스타트를 만들어줘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데 결국 선발 투수들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는 것은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물론 뭐 하나가 워낙 투수진이 무너져가지고 얻어진 소득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공격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1위를 계속 지키고 가려면 이제 선발 투수들이 조금 더 진영을 잘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아직 시즌 초반이라고는 해도 두산, 롯데, 키움 요 세 팀이 좀 하위권에 형성이 돼 있는데 좀 특히 이제 키움이 일요일에 1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좀 힘든 한 주를 또 보냈죠. 지지난주에 안효진 선수가 배동원 선수 나올 때 1이닝 나와서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거를 피처스에서 하지 않고 네. 여기서 와서 하느냐. 근데 지난주에 다시 또 2이닝 투구를 하고 그때도 배동원 선수. 그러면 키움은 팀이 가고자 하는 건 물론 이기고자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보에서 바깥쪽으로 봤을 때 뭘 보고 있죠. 저 팀은 젊은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결국 성장을 하고 성장을 시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게 키움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키움 히어로즈가 아니고 안호진 히어로즈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배동현 선수는 컨디션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시즌 중후반에 가서 투수가 선발 투수들이 조금 이제 힘이 붙이고 이게 어떤 공백이 생기고 하면 오프더 개념으로 투수를 선발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불펜 투수들. 근데 이런 개념은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 안은진 선수를 FES를 다 채워주기 위해서 억지로 다른 선수들을 희생해가면서 만든다. 이런 소리면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키움이 성적이 좋으면 또 괜찮아요. 보슬리 선수가 지금 개인 4승인데 이제 5승뿐이 못했어요. 20경기를 다 해가는데. 그런다고 보면 안우진 선수의 한 선수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선수들의 어떤 분위기, 뭐 여러 가지 그 자존심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원래 키움이 신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고 본다면 이런 점들은 좀 지양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선수 동료들에게 피해를 불편을 덜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주 순위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저와 이순철 위원이 각각 선정을 했고요. 자, 선정된 베스트 라인업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저는 류현진, 장찬희, 장성우, 오스틴, 정준재, 김도영, 박찬호, 김민석, 김호령, 최원준, 최용우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이순철 위원은 최민석, 장찬희, 김현수, 박준순, 전병우, 박성환, 양의지, 김민석, 최원준, 문현빈, 강백호까지. 이번 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장찬희 선수, 김민석 선수, 최원준 선수 이렇게 3명만 겹쳤고 나머지는 다 다르게 뽑았습니다. 역시 저랑 의견이 잘 안 맞으시네요. 의견이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네. 야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말은 잘해야죠. 무엇이 안 맞아요. 안 맞고 맞고가 어디 있어요. 야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평소에 저한테는 너랑 나는 안 맞는다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아먹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예.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야구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선정의 변을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말씀 들어보세요. 일단은 류현진 선수가 저도 최민석 선수랑 좀 고민을 했는데 최민석 선수는 주간 2승을 거뒀고 하지만 또 한 경기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류현진 선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뽑았고요. 장찬희 선수는 지금 신인 투수들 중에 또 상당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또 구원 투수로 나와서 잘 던졌기 때문에 포수가 이제 장성호 선수가 이제 포수로 2경기 나오고 지명타자로 4경기 나와서 어떻게 뽑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한 경기는 다 포수로 나와서 잘한 경기가 포수로 나와서 그랬다고요. 홈런 친 경기는 다 포수로 포수는 나왔더라고요. 마스크를 많이 써야죠. 포수는 왜 포수예요? 그래서 지명타자로 보낼까 하다가 지명타자는 그냥 배트 하나 들고 있으니까 지명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포수는 마스크 쓰고 투수 볼 받아줘야 되고. 예, 그것도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그것도 거예요. 많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스틴, 정준재, 김도영, 박찬호까지 여기는 이제 타격 지표를 주로 보고 특히 김도영 선수가 주간 홈런 3개를 쳤기 때문에 전병호 선수랑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제 홈런을 많이 친 김도영 선수로 갔고 김도영 선수는 네. 이주영 캐스터가 안 뽑아줘도 홈런 3개 쳐놓을 걸 다 알아요. 전병호 선수는 지금 네. 한참 더 언급을 해줘야 되는 그럼요. 선수다. 지금 입단 11년 차인데 이제 제대로 주전이 되어가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 못 봤죠? 히어로 인터뷰하는 거. 봤죠. 이순철 의원이 왜 주전 욕심을 안 내냐고 이렇게 왜 다그치세요 선수. 아니 그건 다그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전병호 선수에게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고 했던 부분은 강요를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네네.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자
근데 방송에서는 이야기 못했어요. 김용웅 선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 김용웅 선수가 고졸에서 와서 주전이 돼서 꾸준히 지금 주전 선수를 하고 있는데 전병훈 선수 백업도 아니고 뭐 계속 피처스에가 있다가 이렇게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김용웅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선수나 자기 포지션에 백업으로 나가서 해주는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대체 선수로 나가서 해주는 네. 선수가 잘하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가시방석이에요. 음.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전병훈 선수가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삼성팀은 이제 조금 더 뎁스가 강해져서 그 전력이 그 선수층하가 이 갭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전병훈 선수가 주전을 해야 된다,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좀 더 팀의 어떤 활력소가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서로 간에 라이벌 형성 관계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전병훈 선수가 욕심을 부리고 좀 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걸 뭐 웃자고 해서 그걸 뭐 질문했던 건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이제 팀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동기부여 그럼요. 뭐, 예,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예. 전병훈 선수가 이런 상태로 계속 하다잖아요. 그럼 김영훈 선수 3루수 못 차지해요. 네. 차지할 것 같아요. 못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지는 거예요, 팀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네. 제가 무슨 뭐 전병훈 선수 입장을 곤란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오해 좋은 없으시기 모습이에요. 바랍니다. 좋은 네.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전병훈 선수도 뭐 10년 차가 넘는 선수인데 이제는 한 번쯤은 자기 어떤 야구 인생을 꼽힐 만한 그런 시기도 됐단 말이죠. 늦기도 했죠, 사실은. 근데 네. 좀 더 꼽히려면 저 20대 뭐 중후반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더 일찍 꼽힌 선수 20대 초반인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더 팀이 건강해져야 되고 그런 라이벌 구도가 생기면서 KBO 리그에 좀 더 볼거리를 많이 주고 삼성 팬분들도 서로 간에 양쪽 선수를 응원하면서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더더욱 재미나는 그 야구 시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정준재 선수가 사실 이승용 감독이 기회를 많이 주고 예, 믿고 좀 키우려고 했는데 그동안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사실은 자신의 야구의 어떤 장점을 그동안 잘 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가 조금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서 예, 뭐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선정을 그러니까 결국은 했고.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할 때 어이없는 미스고 네. 팀 내부에서 봐서도 그렇고 팬들도 봐도 그렇고 그런 어이없는 미스를 했을 때 정말 지금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자극을 주기 위해서 잠실경에서 미스를 하니까 뺐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도 미스를 계속 하니까요. 네. 그런데 9회인가 이닝 후반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안타를 치면서부터 정준재 선수가 지금 수비나 공격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구는 미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미스가 많은 경기입니다. 실패가 많은 종목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실패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기 위해서 또 적게 해야 좋은 팀이 되고 좋은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곳곳 야구 이 볼 둥근 게 이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데 왜 실투를 하지 않겠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왜 실투가 없겠어요?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좋은 선수가 되는 거고 강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계방송하면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자, 내가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서 반복되게 하게 해서 해야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안정된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는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준재 선수는 이런 계기를 발판 삼아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실수를 줄여가는 그런 과정을 쭉 밟으면 이승용 감독이 정준재 선수를 입단 초기부터 얼마나 키워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전 유격수는 정준재라는 소식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응을 해가는 건 이제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유적 캐스터가 이루수의 정준재 선수 선발에 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충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김민석 선수가 지난주 가장 좀 눈에 띄는 타격, 주간 타율이 5할이었고 김민석 선수가 사실 그전 주까지 좀 타선이 많이 침체돼 있었던 두산이었는데 그렇죠. 뭐 손아섭 선수도 영입이 그래서 됐고 뭐 그런 와중에 김민석 선수도 사실 뭐 주전 자리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잖아요. 시즌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뭐 본인의 실력으로 이제 주전으로 점점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뭔가 김민석 선수가 딱 중요할 때 적시타를 치면 팀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그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선수는요.
제가 볼 때는 네. 사실 내야를 하다가 이제 외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비에 조금 허점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공격력으로 커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주전으로 계속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김민석 선수는 어렵지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공격력을 계속 보여줘야지만이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두산 베어스 외야수로서의 각인을 시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순철 의원님, 저 최민석 선수랑 네. 장찬희 선수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최민석 선수는 두산 베어스의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아, 가장 안정돼 있어요. 두산 베어스. 네. 선발 투수. 제구력도 그렇죠. 볼의 움직임도 그렇죠. 스피드도 그 딱 마른 체구에서 140km 후반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작년에도 저러다가 저 선수가 지치겠지? 왜 워낙 몸이 꽉 말라가지고 이 페널티 레이스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좀 지칠 것이 했는데 작년에도 별로 그렇게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올 시즌에는 지금 더 안정적으로 거기에다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게 사적으로 본 거예요. 작년보다도 이 힙이 더 커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을 많이 했구나. 예. 그래서 주말에 이제 가면 내가 물어볼 텐데요. 이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물어볼 네. 텐데 그러면서 체력도 많이 키워서 올해는 이제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운드에 되게 자신감까지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좀 긴가민가하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불안불안한 생각을 갖고도 마운드에 올라온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야. 두산이 정말 단비 같은 존재구나. 두산으로서는 지명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1순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민석 선수가. 그래서 두산이 이 최민석 선수, 잭너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결국 프렉센 선수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양축을 잘 맡아준다고 한다면 공격력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찬희 선수는 글쎄요. 저 선수가 이제 19인데 너무 제구력이 좋고 너무 구종이 다양하고 그러면서 140대 중반의 볼을 꾸준히 던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은 선발에 그 기회가 없어서 불펜에 가 있는데 과연 지치지 않고 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선발보다 불펜이 훨씬 힘들거든요. 선발은 한번 던지고 4, 5일 준비를 하고 6일째에 나오면 되는데 불펜은 수시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다가 또 다시 또 멈췄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준비했다. 불펜의 어려움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찬희 선수가 과연 고졸 1년차가 이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나머지 기술적인 것은 장찬희 선수에게 지금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지금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도 보면서 저 선수는 불펜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선발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삼성의 그 선발들 어떤 엔트리 구조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찬희 선수가 가 있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제구력이 좋아요. 네. 거기에다가 마운드에서 투구하는 모습이 전혀 고졸 1년차 같지가 않은 모습을 가지고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양의지 선수 좀 올라왔던데요. 좀 올라왔더라고요. 더 내려갈 때도 없었어요. 어쩔 때 사실. 보면 예. 인천에서 홈런 칠 때를 생각을 하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잠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겠더라고요. 그 밑에 잡는 거 보니까. 근데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박준순 선수입니다. 박준순 선수도 투수에 최민석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공격에서는 두산 베어스는 박준순 선수 오아시스. 현 시점까지 네. 완전히 감흥의 담비예요. 그런데 수비가 좀 불안해서 뭐 지명돼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수비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나아지고 경험을 쌓아가면 나아져 가는 거니까요. 네. 근데 공격에서 정말 좋은 모습. 그러니까 기존 선배들이 조금 지금 컨디 좋지 않는 부분을 이 박준수 선수가 지금 다 지금 메워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박준수 선수의 어떤 성장은 두산 베어스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병우 선수 뭐 여태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문현빈과 강백호 선수입니다. 문현빈 선수는 작년에 딱 올라서더니 역시 좋은 타자들은 한 번 올라서고 다시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네네.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문현빈 선수는 작년에 딱 올라서더니 올 시즌 초반부터 작년에도 하나이글스에서 가장 꾸준한 성적을 냈는데 올 시즌에도 가장 지금 안정되고 꾸준한 타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팀을 옮겨서
아무래도 부담이 가질 법도 한데 워낙 성격이 좀 낙천적이고 하는 선수여서 그런지 빨리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KT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타격을 또 노시안 선수가 빠진 공백을 너무 훌륭히 잘 메워주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트 나인에 뽑혔던 선수들은 다음 주가 상당히 기대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의 베스트 라인업 선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간 이슈 먼저 첫 번째 두 왼손 투수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입단한 동기생이죠. 롯데의 김진욱 선수와 기아의 이일이 선수가 지난주 또 상당히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주면서 이 고등학교 때 이제 프로 입단하면서 받았던 그 기대치에 이제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김진욱 선수인데요. 김진욱 선수는 강릉고등학교 에이스로서 고교 무대를 뭐 거의 평정하다시피 했던 최고의 전국구 투수였는데 사실 프로 와서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 던져서 2승 1.86의 평균 자책점. 지금 그 KT전에 8이닝 던지면서 팀의 연패 스토퍼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다음 경기였던 지난주 LG전에서도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또 한 번 팀의 2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김진욱 선수가 이제는 정말 좀 올라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뭐 맞추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막 잘난 척, 뭐 자랑질 막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진욱 선수 시범 경기 때 네네. 제가 이제 가서 봤어요. 근데 네. 그 전에 제가 서두를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그 전에 김진욱 선수가 와서 투구를 할 때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자꾸 볼 개수가 많아지고 이런 볼이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풀려버리고 정석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볼 끝에 힘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구력이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쓰다 보니까 제구력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 허송세월을 3, 4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욱 선수를 그렇게 화성선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캐스터들한테나 PD들한테 김진욱 선수는 팔 각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투수가 정통 오바스로가 기본이지만 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건 기본에서 벗어나서 내 몸에 맞는 걸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입버릇처럼 김진욱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한 부분을 우리 PD들이나 캐스터들이 듣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알고 있을 거예요. 팔 각도가 필요 이상 신장에 비해서 팔 각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방송에서 저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억이 잘 없으실 텐데 그런데 지난번 미국 갔다 와가지고 시범 경기를 부산으로 갔는데 팔 각도가 갑자기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처럼 내려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상태에 귀에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 팔이. 근데 이게 약간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팔 각도가 많이 내려왔다. 그때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어서 비교를 못 했는데 끝나고 김상진 투수 코치 이야기했더니 저는 지금 팔 각도가 귀에 붙었던 게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귀에 붙어 있는 걸 좀 약간 이렇게 벌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네. 않고. 그런데 어쨌든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내려와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80개 가량 투구를 했는데 60개가 80개 투구를 했는데 끝날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볼 끝에 힘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구력이 됐어요. 거기다가 체인지업까지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 투구를 할 줄 알았던 투수니까 딱 감을 잡으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상승세를 탈 것이다. 그래서 롯데 전력 시즌 들어오기 전에 전력을 평가할 때 키는 김진욱 선수가 잡고 있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즌 전개 과정에서 보면 투구수가 많아져도 볼 스피드 안 떨어지고 제구력 안정돼 있고 그러면서 과거에 고등학교 때 김진욱 선수로 돌아가서 앞으로 행보는 김진욱 선수는 좀 더 물론 뭐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이 모습을 꾸준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롯데도 사실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그게 김진욱 선수의 경기였고 또 지금 뭐 팀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김진욱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이 김진욱 선수가 나와서 또 이렇게 상대했던 팀들이 다 공격력이 되는 팀들이란 말이에요. 네. NC도 그렇죠, KT도 그렇죠, LG도 그렇죠. 그렇죠. 공격이 만만치 않는 팀인데도 이 정도 던지는 걸 보면 그런데 지난번 LG전 서울서 딱 투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운드에서 작년 시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감이 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마운드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운드에서 밸런스를 딱 잡고 자기 힘을 쓰면서 투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근데 TV를 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까지 넘쳐 흐르네. 뭐 저 모습이 꾸준히 유지돼야 돼. 그게 이제 막 오버돼서 막 이게 뭐라고 말을 표현을 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과신하고 막 이러다 보면 되는데 안 되는데 네네. 하여튼 지금 모습은 그런 자신감을 갖고 투구를 하는 모습이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순서대로면 두산전에 또 네네. 김준수 선수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상승세 또 두산도 지금 타선이 조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이일이 선수입니다. 이일이 선수는 입단 첫 해 뭐 신인상도 받고 뭐 대표팀도 다녀오고 꾸준히 이제 팀의 선발 투수로 자리를 지켰지만 2024년에 이제 토미존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좀 재활 과정까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 시즌 역시 좀 시작은 쉽지 않았는데 지난 등판 때 드디어 승리를 거두면서 이일이 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 4경기 1승 2패에 7.24의 평균 자책점, 뭐 여전히 삼진 볼넷 비율은 좀 안 좋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그전 3경기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저는 이일이 선수의 평가는 유보하겠습니다. 아, 유보인가요? 좀 냉정하시네요, 이일이 선수는. 네. 제가 평론을 유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일이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냥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방송하다가. 스트라이크 존이 9개 칸이 있잖아요. 9등분이 돼 있죠. 9등분 돼 있는데 이일이 선수는 9등분 필요 없다. 그냥 한 1등분 그냥 가운데 심하면 가운데 조금 넘으면 한 4개 이 정도만 갖고 투구해도 된다라고 네.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여태 말씀하셨죠. 그걸 못하고 지난번 LG전 투구를 하는 두산전 투구를 하는 모습 보니까 두산전에서 딱 스트라이크 비중 많이 가져가면서 자기 빠른 볼을 믿고 투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6km씩 나오죠.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제가 이일이 선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 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운드에 올라가면 공격적이지 못해요. 그러다가 뭐 그 볼을 왜 바깥쪽에 던지려다가 볼 해가고 볼 카운트 불리하다가 볼넷 내주고 하죠. 지금도 보면 13이닝인가 4사구가 12개 전에 이닝과 4사구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투구를 여태까지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 두산전에서 좋았는데 다음 또 나왔을 때 이일이 선수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제가 김진욱 선수와 다르게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 경기에 나왔을 때 지난번 두산전처럼 던진다고 한다면 이일이 선수도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난주 한 경기 갖고 이일이 선수가 이제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이일이 선수가 나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선수고 그렇죠. 또 본인의 투구가 제구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투수라는 이점도 있고 어느 타자도 쉽게 이일이 투수의 공을 공략할 수가 없는 공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빨리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냉정해서 지금 약간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이제 또 이일이 선수를 쭉 오래 지켜보셨고 아니, 제가 예.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맞는 아니고. 말씀이시죠. 맞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일이 선수 아직 젊잖아요. 20대 중반 초반인데 네. 그런 모습들이 본인 스스로 마운드에서 투구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까 오프대하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선수가 할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일이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걸 기다리는데 올라올 때마다 지난 경기 지난 경기 3경기 던질 때처럼 투구를 해버리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럼요. 본인 실망감은 또 안 크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뭐 이준혁 캐스터가 옆에서 살짝 또 양념을 치는데요. 뭐 등골이 어서는 소름이 돋는. 이게 은근히 저 디스하는 거거든요. 디스가 아니라 아무튼 이일이 선수가 이순철 위원의 기대대로 팬들의 기대대로 또 이번 주 KT전에 나오겠죠. KT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주 시즌 첫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월 14일이었죠. 한화와 두산의 트레이드. 한화의 손아섭 선수가 두산으로 가고 두산은 이교훈 선수와 현금 1억 5천만 원을 주는 트레이드가 단행됐습니다. 이 트레이드가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아섭 선수를 영입한 두산 베어스. 그전 트레이드 전까지 타격 지표가 사실 다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트레이드는 하나는 명분과 실리를 찾을 것 같고요. 네네. 결국 손아섭 선수가 KBO 리그의 최다 안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결국은 선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 퓨처스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 또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손아섭 선수를 마음대로 또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 선수를 어떤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팀 구조상 그렇게 되지를 못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두산이 또 시즌 초반에 굉장한 그 타격 침체에 빠져가지고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이 맞아서 손아섭 선수를 두산으로 보내고 결국 하나가 이계훈 선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사실은 손아섭 선수가 같이 있으면서 팀의 일원으로서 활약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1군에 있는 그 선수들 그 틈새에 손아섭 선수가 아무래도 들어갈 어떤 그 틈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에게는 조금 더 본인이 어떻게든지 어디를 가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또 발휘하고 기록을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것이 맞물려서 아마 이 두산과 하나가 트레이드를 성사를 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실내 명분을 찾았고 두산은 침체되어 있는 타격의 페이스를 또 묘하게도 그 시점부터 타격이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들에서는 서로 어떤 그 실리를 잘 찾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드 직전까지 팀 타율과 팀 OPS 모두 최하위였던 두산인데 그래도 지난주에 손아섭 선수의 영입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고 손아섭 선수도 뭐 첫날부터 홈런을 신고하는 등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그 이적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항상 사나이는 한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동안은 이제 팬들이 서운해하실까봐 말을 못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두산은 이제 손아섭 선수가 와서 사실은 손아섭 선수가 나이도 먹고 이래서 그 넓은 잠실 야구장에서 수비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료 선수들이 수비를 조금 더 커버를 하면서 손아섭 선수가 타격에만 전념할수록 한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 타격 지표가 손아섭 선수로 인해서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네. 그럴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국 손아섭 선수가 두산을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 할 때부터 이미 분위기는 바뀌었고 공격은 조금씩 더 나아져 가고 있고 어제 경기까지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으로서는 새로운 활력소를 찾았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이교훈 선수도 이제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고 지난주에 뭐 1군에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삼성전에 나와서 3분의 1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이교훈 선수도 일단 뭐 귀한 왼손 자원이고 한화에서 상당히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아요. 네, 그 자투수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150km, 140km 넘는 빠른 볼을 던지면 지옥이라서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네. 자투수는 귀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경훈 선수가 아직까지는 제구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제구력을 좀 갖춰야 조동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하고 어깨를 좀 나란히 하면서 원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잘해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경훈 선수를 영입을 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 모습을 이제 이경훈 선수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아섭 선수 하면 사실 이제 3,000안타 시대를 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모두가 알고 계시고 지금 2,621안타 역대 1위인데 사실 뭐 한화에서 계속 퓨처스에 있다 보니까 본인도 이 1군에서의 한 타석 한 타석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뭐 최용호 선수와 김현수 선수도 많이 따라왔거든요. 네. 네. 세 선수가 다 체력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지금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용우 선수가 16개 차로 좁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많이 따라왔어요, 손아섭 진짜. 선수가 예. 한 달을 지금 이제 경기를 못 나오는 사이에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 손아섭, 최용우 선수의 이 그 경쟁이 더 좀 재밌게 전개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방송을 하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귀중한 성적이니까요. 그렇죠. 예. 최용호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사실 손아섭 선수와 격차가 꽤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새 16개 차이면은 뭐 지금 뭐 최용호 선수가 워낙 페이스가 좋으니까. 네, 최용우 선수는 예. 또 삼성 내에서 뭐 좌우 타수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라인업에 들어와 있는 선수잖아요. 또 타격도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좋은 타격을 하는 최원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같고요. 손아섭 선수는 지금 이적을 해서 좌투수가 나오면 이게 빠질 때도 있는데 손아섭 선수도 타격 하나만 전념을 하면서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라인업에 들어 있다고 한다면 두 선수의 경쟁은 정말 시즌 말미에 가서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3천 안타 시대가 빨리 좀 열리기를 야구 팬으로서 저도 바라겠고, 예, 세 명의 선수가 다 달성을, 이 선수들한테 사실 뭐 나이는 뭐 걸림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요즘 선수들 지난번 중계방송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수들 체력 관리라든지 또 기술들이 점점 더 진화하면서 나이가 먹어도 파워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0이 넘어가도 전혀 그런 그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나이가 네. 먹었다 이제 에이징 커브다 뭐 이런 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꾸준하게 잘 착륙을 하고 있어서 이 선수들이 충분히 3천 안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또 경쟁을 이렇게 해감으로써 야구를 좀 더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에게는 좀 희망을 갖고 좀 기쁨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개막 첫 트레이드가 터졌고, 뭐 각 팀별로 20경기 가까이 치르면서 또 팀별로 좀 이 장단점이 쭉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팀마다 좀 트레이드에 대한 생각을 그쵸. 좀 이제 네.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죠. 네. 지금도 벌써 이제 30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경기도 아직 안 했습니다만 네. 30경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전력들이 다 이제 판가름 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틈새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팀에 있는 선수도 또 그동안에는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팀 구성상 이게 안 되는 선수들이 뭐 퓨처스에 가 있고 백업으로 있고 이런 선수들을 탐낼 수도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 이제 각 팀들이 이 선수를 저쪽에 주고 저쪽에 전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잘해버리면 우리가 난처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 이제 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팀 어떤 구성 전력으로 봤을 때는 또 팬들에게 어떤 신선한 맛을 보여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트레이드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옵더야 픽입니다. 이번 주 가장 기대되는 대진을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이번 주는 주중과 주말로 나눠서 저희가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뭘 주말 주중을 나눠요. 서로 의견이 갈린 거지. 맨날 이렇게 거짓말만 해요.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나씩 했다고 말씀드리면 되죠. 주중 시리즈는 이순철 위원이 이제 화수 잠실 중계를 가시기 때문에 맞죠? 네, 저는 하나와 LG. 화수 가는데 하나 LG가 상승세 있고 하나도 좀 어려움을 겪다가 좀 타격이 살아나고 이랬기 때문에 LG하고 작년에도 코리안 시리즈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막전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제 잠실 경기에 와서 이 하나의 젊은 투수들이 과연 팽팽한 경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LG는 지금 홍창기 선수와 신민재 선수가 공격이 굉장히 지금 침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좀 회복이 될 것인가라는 것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은 광주에서 펼쳐지는 롯데와 기아의 경기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광주에서 중계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가니까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 부분을 좀 꽂혀서 제가 이걸 보고 싶다 또 팬분들 이걸 보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기 때문이긴 한데 근데 뭐 항상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대진이기도 하고 롯데는 사실 좀 지금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주중에 이제 두산 상대하고 이제 광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네, 두산 상대예요. 네, 롯데가 얼마나 좀 지금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이 주말 시리즈를 맞이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기아는 뭐 지난주에 쭉 잘했고 지금 뭐 상승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 그러면 네. 투수진이 문제가 있다. 네. 투수진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시아 코테즈로 들어온 쿄야 맞죠? 쿄야만 선수 맞죠? 네. 쿄야만 선수까지도 지금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졌죠 엔트리에서. 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정도로 불펜 투수들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박정민 선수도 그렇고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또 선발도 김진욱 선수가 좋아지고 해서 나균환 선수는 항상 안정된 모습을 보이니까요. 네. 박세웅 선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김진욱 선수 외국인 두 투수가 해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제가 지난주 오프더 야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BO 리그의 어떤 성적이 공격력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건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력이 좀 살아나야 되는 롯데 자이언츠인데 시범 경기 때까지 그렇게 좋았던 공격력이 지금 득점권 타율이 최하에 처져 있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지금 빠져 있는 선수들 빼놓고 지금 있는 선수들 라인업을 어떻게든 조화를 잘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롯데 자이언츠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네이스 선수를 과연 어느 포지션에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네이스 선수가 1년 차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동안에 네이스 선수가 라인업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을 때 가장 성적이 좋았는가, 가장 타격이 활발했는가 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달고 라인업을 구성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어떤 김태형 감독이 1, 2번의 테이블 세터진이 잘 나가지 못하고 경기가 잘 풀리지 못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출루율이 좋고 정확도가 있는 네 선수를 지금 전진 배치시켰단 말이에요. 일본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주말에 중계를 가기 전에 두 팀 다 좀 분위기를 좋게 잘 상승세를 타고 만나서 재밌게 시리즈 격돌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는 드디어 올 시즌 개막 후 처음으로 이순철 위원과 제가 같이 중계를 합니다. 일요일 광주에서 롯데 기아 경기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럼 상대방 기분도 좀 생각해 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준혁 캐스터하고 진짜 방송하기 싫은 게 왜 그러냐면요. 왜요? 제가 이게 해설을 하잖아요. 상황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옆에 살살 비웃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면. 그래서 자꾸 지어내지 마세요.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제가 이제 이순철 위원하고 같이 중계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옆에서 항상 웃고 있다 보니까 좀 항상 오해를 하시는 거고 그날은 저 이순철 위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훈 위원까지 3인 중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예. 이순철 위원이랑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또 우리의 뉴페이스 정훈 위원까지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는 중계가 될지. 네, 하여튼 이번 주에 펼쳐지는 경기들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승리의 순간에 함께합니다. 정우영 캐스터의 화제 신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마지막 책을 오늘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정우영 캐스터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승리의 순간에 함께합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읽어봤는데 지난주에 저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특히 우리 야구 팬들이라면 흥미로워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프더 야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